네, 전산회계 2급 제92회 기출문제풀이 이론 시험부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92회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우선 이론 시험부터 A형 기준입니다. 회계의 기본 원리, 당좌자산, 비유동자산, 부채, 결산 이쪽에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거는 회계의 기본 원리 문제 2번, 3번, 8번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요즘 들어서 이쪽에 좀 출제 경향이 좀 세지고 있습니다. 9번, 10번, 15번 문제에서 세 문제씩 해서 20%씩 출제가 됐고 그 외에 뭐 부채라든가 그 다음에 결산 및 재무제표 그 다음에 뭐 당좌자산 이쪽에서 한 13%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무시험은 이 뒤에 다음 시간에 실무시험 들어갔을 때 이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우선 이론 시험 볼 때도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도 수험 번호하고 그 다음에 이름 설치 눌러 주시고요.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관 확인 번호 7891 요걸로 해서 실행을 시켜 주시고 요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요 백데이터는 제가 요 강의 올릴 때 첨부 파일로 같이 올려 놓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부터. 다음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을 한번 봐야 되겠죠. 앞에서 이론 설명할 때 이론교재 337페이지에 이렇게 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선 구분해야 된다. 자, 유동, 비유동해서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구분해서 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총액으로 표시해야 된다. 서로가 상계하거나 이렇게 해서 빼서 흔히 말하는 약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1년 기준으로 해서 유동자산이냐 비유동자산이냐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 요거 나왔던 거는 요거죠. 유동성 배열. 여기서 유동성이다 하는 거는 현금화가 빠른 거. 어느 게 가장 현금화가 빠르지? 물론 1등은 현금이겠죠. 순서로 부채는 갚아야 되는 날짜가 빠른 순으로 유동, 비유동하고 잉여금은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을 구분해야 된다. 이건 장사해서 벌어서 모아놓은 돈. 요거는 뭐예요? 주식과 관련해서 모아놓은 돈. 자, 그 다음에 계정과목 표시. 임시계정은 평상시에 뭐 가지급금, 가수금 평상시에는 쓰지만 결산시에 가면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에서 핵심은 유동성 배열법을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현금화가 빠른 것, 현금이 1등. 그 다음에 통장에 있는 돈, 은행은 바로 찾았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금해야 될 거, 외상값. 그 다음 재고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다시 시험 문제로 돌아오면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은 유동성이 낮은 순서대로 뭔가 이상하죠. 유동성이 높은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배열해야 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나왔습니다. 틀린 것이고요.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은 총액으로 아까 표시해야 된다 그랬죠? 서로가 상계하거나 약분해서는 안 된다. 맞는 말이고요. 자본은 잉여금은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해서 영업과 관련한 거냐 아니냐. 그래서 재무제표에 보면 영업이익. 요즘 주식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 뭐 삼성이라든가 SK 이런 데 보면 영업이익이 얼마다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구분해야 되고요.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결산 현재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내면 유동자산, 유동부채 1년 이후면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요즘 출제 경향이 점점 원칙적인 것, 단순 암기가 아닌 원칙과 이해를 하고 있냐라는 쪽으로 나왔고 쉬운 문제인데도 자세히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2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를 모두 고른 것. 그러면 거래인 것, 거래 아닌 것 섞여놨다는 소리겠죠. 자, 거래의 조건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 감소 또는 수익 비용의 발생을 수반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거래, 오늘 뭐 10억짜리 계약을 했다 하면 큰 거래 성사했다 해서 박수치고 회식하러 가겠는데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왜? 돈 들어온 게 없는데. 계약금을 받았다면 계약금만 거래입니다. 자, 그래서 영미실업은 기업, 종업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뭐 월급 준 거 없어요. 그럼 거래가 아닙니다. 자, 기억은 아니고요.
건물을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뭐 계약금 주고받았다는 말 없어요. 그러면 얘도 아니고요. 영업용 자동차 한 대를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현금이나 자산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거래죠. 자, 디귿은 해당이 됩니다. 리을 1천만 원이 상품을 추가로 주문하였고 주문만 했지 뭐 돈 주고받았다는 거 없습니다. 거래가 아니고요. 바른은행에서 현금 2천만 원을 차입하였다. 3년간. 그러면 뭐예요? 거래죠. 현금이 들어왔고 장기 차입금이란 부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거래에 해당하는 건 디귿과 미음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이 교재에 있는 그림 여기다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자,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는, 자, 내부 이해관계자와 외부 이해관계자 양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주식을 산다, 뭐 개미들 주식 산다 할 때 주주 여기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공급하는데 외상값 뜯길 염려가 없을까? 믿을 만한 회사일까? 요즘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 회사 상태 다 볼 수 있습니다. 공시, 재무 공시가 돼 있거든요. 네이버만 들어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부는 국세청이죠.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 회사 장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들, 이 회사 물건 믿고 살만하냐? AS는 가능하냐? 자, 이러한 사람들은 외부 이해관계자고, 내부 이해관계자는 경영자, 그 회사의 직원들, 이번에 보너스가 나올 것인가? 영업실적 보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내부 이용자에 속하는 이해관계자로 옳은 것, 뭐예요? 경영자. 답이 딱 나오잖아요. 고객, 정부, 채권자는 외부 이해관계자입니다. 이건 쉬운 문제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다음 거래에서 표시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자, 11월 30일 상품 110만 원을 진위 상사에 외상으로 판매하고 운송비 14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한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분개해보죠. 그러면 상품을 팔았어요. 그러면 11월 30일. 자, 상품을 팔았다. 상품 매출, 수익이 발생 대변이죠. 상품 매출. 자, 금액 110만 원. 외상으로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죠. 외상 매출금 110만 원. 물론 거래처 입력해야 되지만, 자, 그 외에 추가로 운송비, 매입할 때는 운송비는 상품 가격에 포함하지만 판매할 때는 별도로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운송비는 비용이 발생이니까 차변에 운반비 해서 14만 원. 자, 그 다음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죠. 대변에 14만 원. 자, 여기서 표시될 수 없는 계정 과목. 외상매출금, 자, 여기 있습니다. 상품매출 여기 있어요. 보통예금 여기 있습니다. 자, 외상매입금은 없죠. 얘가 틀린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당좌 자산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게 핵심이죠. 이 중에서 당좌 자산을 골라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시험 보러 가서 긴장해가지고 헷갈린다 싶으면요. 아까 프로그램 항상 켜놓고 이론 시험 시작할 때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를 반드시 켜놓으세요. 그리고 컨트롤 F 누르면 바로 검색할 수도 있고요. 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 가면 당좌 자산 이렇게 쭉 있고 시험 문제에 딱 나와 있는 거 하나씩 동그라미 치세요. 자, 5번 문제죠. 자, 여기 보면 현금이 있죠.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4개가 당좌 자산입니다. 그거만 동그라미 해서 계산기로 더하기 하면 되죠. 자, 그 다음 예수금은 이거 부채죠. 회사에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될 돈을 뭐 건강보험료 이런 거 보관하고 있는 거 부채고요. 지급원 어음 발행했을 때 부채고요. 그래서 요거 2개 빼고 나머지 더하면 됩니다. 쭉 더하면 얼마예요? 128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쉬운 문제고요. 자, 6번 문제.
자, 쉬운 듯 하면서 약간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 이러한 자산,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지폐나 주화, 현금이죠. 회계에서는 현금, 통화와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 여러분 이론 교재 132페이지에 보면 통화, 지폐나 주화, 그 다음에 통화 대용 증권, 자기합수표. 요즘 제 교재를 보면서 출제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토시 하나 틀리고 똑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자기합수표, 타임 발행, 당좌수표, 우편화 증서, 공사채 만기 이자표, 배당금 수령증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자기합수표,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 현금이나 통화 대용 증권입니다. 현금이나 다를 바 없다 이 말입니다. 통화와 다를 바 없는 현금 대신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여기 우편환 증서, 지금은 많이 사용 안 합니다. 인터넷 뱅킹이 돼 있어서. 옛날에는 인터넷 뱅킹 안 되니까 우체국을 통해서 대학교 등록금을 보내고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그럼 서울에 있는 아들은 그걸 들고 신분증이랑 가서 우체국 가서 돈 찾았습니다. 지금 사용 안 하지만 통화 대용 증권입니다. 자, 그 다음 배당금 지급 통지표. 헷갈리는 건 요거 두 개예요. 배당금 지급 통지표라는 게, 이거 카메라가 확대가 안 되는데, 저도 배당금을 요번에 받았습니다. 주식을 삼성전자 보통주 155주, 우선주 185주 이렇게 갖고 있어서 한 주당 3,540원씩, 한 1% 정도. 삼성전자는 매년 분기당 한 번씩 1년에 4번 해서 12만 360원을 받았는데, 제목이 현금 배당 통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통장에 바로 돈이 들어와요. 지정된 날짜에. 다시 말해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 통화 대용 증권입니다. 현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자, 근데 요거 수입인지. 수입인지는 어떤 때 쓰는 거예요? 관공서에 가서 수입인지 이렇게 사죠. 회사에서도 뭐 법인, 임금 등록 뭐 이렇게 할 때 수입인지를 삽니다.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일종의 세금이라고,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화 대용 증권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거 현금으로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자,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과금의 그 성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말하는 통화 대용 증권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7번 문제. 자, 기말 재고 자산을 과소평가한 경우. 자, 이제부터는 이해력이 동원돼야 될 문제입니다.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액, 기말 재고 자산, 기말 상품 재고액이 들어가 있는 공식을 후딱 쓰세요. 그리고 매출원가 또는 당기순이익 나왔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 구하는 공식. 매출 총이익이 많으면 당기순이익도 많아요. 같은 거예요. 자, 공식을 후딱 쓰고 금액을 대입해 보는 게 정확합니다. 시간은 좀 걸려도. 자, 기초상품 재고액이 만약에 10원, 단기 매입액이 1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이 만약에 20원, 매출액이 200원. 자, 이 상태에서 요 매출원가 얼마예요? 110원에 20원 빼면 매출원가는 90원이 되죠. 그러면 여기 90원, 마이너스 90원. 자,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장부인데, 자, 요거 빼면 110원이 나오네요. 매출 총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은 110원. 물론 여기서 뭐 판매비와 관리비 빼고 뭐 빼고 하면 더 줄어들긴 하겠지만 당기순이익은. 자, 기말 재고 자산,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과소로 적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0원으로 만약에 했다. 자, 10원 적게 했어요. 그러면 요거 빼면 얼마예요? 매출원가는 100원이 됩니다. 자, 여기 관로에서 100원. 자, 요거는 잘못 적은 경우. 그럼 매출원가가 90원이 아니고 100원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매출 총이익은, 자, 200원에서 100원 빼면 100원이 되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은 10원이 줄어들고요. 매출원가는 90원에서 100원이니까 뭐예요? 10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는 과대가 되고 매출 총이익은 매출 총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은 과소. 그러면 2번이 해당이 되죠. 공식을 쓰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다른 문제에서 한 문제당 1분 배정돼 있지만 요거는 좀 시간이 걸려도 일일이 공식을 적고 금액을 딱 대입해 보는 게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 내용에서 기록되어야 할 보조부가 아닌 것. 요거 진짜 10년 만에 한 번 나온 것 같아요. 요 문제는 거의 뭐 한두 문제 나올까 말까 했던 건데 요즘은 생소한 데서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자, 장부는 그 많은 장부는 컴퓨터에 다 저장돼 있지만 장부는 주요 장부와 주요부, 그 다음에 보조장부, 보조부, 그 다음 이외에 또 보조기입장이 요 안에 또 나눠지긴 하는데 요거는 분계장과 총계정원장, 그 다음에 총계정원장 요 두 개고요. 그 다음 나머지 장부는 대부분 다 보조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래 내용에서 기록되어야 할 보조부가 아닌 것. 자, 요게 질문사항입니다. 그러면 상품을 60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동전 발행 당좌 수표로 회수하다. 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당좌 수표만 하면 뭐 당좌예금 생각하는데 동전 발행, 여기서 말하는 동점은 요 문장 앞에 가보면 어느 상사가 있을 겁니다. 자, 거기 타인이 발행한 수표라는 소리입니다. 타인 발행 수표는 뭘로 처리한다? 그렇죠.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요거 분개를 하면, 자, 차변, 대변해서 우선 상품을 팔았어요.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 자, 60만 원.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금 60만 원. 자, 요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은행에 가면 아무 때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조부가 아닌 것, 물론 주요부를 따지면 분계장, 총계정원장은 반드시 들어가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물어보는 건 보조장부가 아닌 것 찾으라 그랬습니다. 현금이 들어온 거는 현금 출납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 상품 매출. 자, 매출과 관련된 거 매출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이 나갔어요. 재고가 줄어들죠. 재고 파악하는데 기록해야죠. 상품 재고장에도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당좌예금 출납장? 우리 당좌예금이 없어요. 당좌예금 출납장은 기록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요게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발행한 거면 당좌예금 출납장에 기록하는데 다른 회사가 발행한 타인 발행 수표,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요거 헷갈린 사람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잘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이 자산 중 감가상각이 대상이 아닌 것. 감가상각, 낡아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비용으로 적는 것. 자,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유형자산이고요. 유형자산 중에서 다 되는 건 아닌데 하나, 토지만 빼고 건물, 비품, 토지 뭐 땅 낡아서 버린다 이건 없잖아요. 건물, 비품, 차량 운반고, 기계장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형자산, 감가상각 대상 자산들입니다. 자, 그런데 건물, 감가상각 맞습니다. 낡아버리죠. 차량도 10년 넘으면 똥차 그러죠. 기계도 낡으면 고철값으로 팔아야 됩니다. 자, 근데 임차보증금이 나왔어요. 임차보증금이 뭐죠? 건물을 임차 빌리다라는 거예요. 반대는 임대, 주인 입장에서 임대해 준 겁니다. 우리 건물 시중에 보면 임대하함 돼 있죠. 그럼 주인 입장 빌려줌. 빌려온 세입자는 임차인이라고 그러죠. 임차하면서 전세예요. 요즘 전세 귀한다고 그러는데 전세금을 주고 나중에 나올 때 그 돈 돌려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산이에요. 자산인데 자, 개정공 및 적용등록 메뉴에서 찾기 메뉴에서 컨트롤 F 임차보증금을 쳤더니 임차보증금은 비유동 자산은 맞아요. 보통 전세금은 1년 이상이니까. 근데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형 자산이 아니에요. 요거는 감가상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고스란히 돌려받을 건데 안 주면 뭐 고소 들어가야죠. 자, 비유동 자산은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 자산 나누는데 얘는 유형 자산이 아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요거도 요즘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요거 잘 받으시고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으로 바른 것. 자, 아까 앞에서도 보면 좀 계산을 재고자산을 뭐 적게 평가했을 때 이렇게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했을 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요즘 출제위원들이 경향입니다. 자본적 지출. 자, 건물을 대대적으로 수선했습니다.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를 간다든가 한 층을 올린다든가 요거는 뭐예요? 자산의 증가로 본다 그랬죠. 자, 차변에 대변 돈 나갔어요. 1억. 근데 자본적 지출이 나오면 아까 건물에 대한 대폭적 인술이 나오면 건물 1억 해서 요거는 자산 증가로 보는 거예요. 자산 증가로. 이게 자본적 지출이고 수익적 지출은 수익이 아니고 비용의 반대입니다. 수선비로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얼마 안 돼. 우리 그러면 차변에 수선비, 대변에 현금 뭐 똑같고요. 요거는 비용이 발생입니다. 자, 자산 증가로 해야 되는데 수익적 지출을 했다는 겁니다. 수선비로 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얘를 안 하고 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비용 발생이 돼버리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영향. 자산은 과소, 다시 말해서 감소. 적어야 되는데 자산 증가로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으니까 자산은 감소, 비용은 적지 말아야 되는데 적었으니까 증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은 어떻게? 적어지죠. 그래서 자산은 감소, 이익은 감소. 둘 다 감소, 비용만 증가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잘 이해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다음 개정 과목 중 재무제표상 분류기준 항목이 다른 것. 스파이가 누구냐. 이겁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수금, 아까 앞에 설명했지만 우리 돈이 사무실에 돈은 있는데 우리 돈이 아니야. 제가 이론 강의할 때 수학여행 가서 잠잘 때 분실할 염려가 있으니까 담임선생님한테 돈 맡기잖아요. 고마워, 잘 쓸게. 그거 썼다가는 인터넷에 뉴스로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돈은 내 주머니, 선생님 주머니에 있지만 이 돈은 애들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에요. 빚입니다, 그거. 예수금, 부채입니다. 회사로 따지면 세무서에 납부해야 될 원천징수한 세금, 소득세 같은 거,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 미지급급, 상품 이외의 자산을 구입해서 아직 갚지 못한 돈, 이것도 부채입니다. 맞고요. 자, 미지급 비용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세를 또는 은행에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 비용, 돈이 없어서 또는 월세, 요거를 다음 달에 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뭐 어려우니까. 그러면 요게 임차료라고 치면 미지급 비용 되는 거예요. 미지급 임차료가 되는 거죠. 자, 요것도 미지급자가 앞에 들어가면 요것처럼 전부 다 뭐예요? 부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부채예요. 근데 미수수익, 우리가 임대료를 거꾸로 주인 입장에서 반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쪽이 어렵다 그래서 그래, 뭐 좀 봐줄게. 다음 달에 집세 주세요. 했을 때 미수, 아직 받지 못한 임대료. 그러면 요건 수익이란 말이에요. 미수금처럼 요거는 뭐예요? 미수자가 앞에 들어가면 자산이 됩니다. 만약에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 개정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찾기에서 미수수익 딱 치면 미수수익은 당좌자산입니다.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다 부채인데 얘가 스파이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 시 차변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 자, 분개해보면 아는데 요 함정을 교묘하게 파놨습니다. 기업주가 매출처로부터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사장님이 거래처 가서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 하면 외상 매출금을 수금해 온 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되고, 자, 100만 원, 물론 거래처 입력해야 되지만 여기까지만 본다면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현금에는 자산 증가. 근데 뒤에 보니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다. 사장님이 그 돈 가져가 버린 거예요. 주식회사 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공금횡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 회사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사장님이 가져간 돈, 자본의 감소 또는 인출금. 자, 얼마? 100만 원. 자, 우리는 인출금 계정 안 써. 그러면 자본금 계정을 적으면 됩니다. 자, 자본의 감소입니다.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죠. 사장님이 출자한 거. 근데 사장님이 돈 가져갔어. 그럼 반대. 다 가져가 버리면 그 회사 돈 없으면 망하는 거고요. 자, 요렇게 분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자본금 아니면 인출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고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제일 싫어하는 2급에서 수익 비용이 이연미 예상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글씨가 조금 빨간색은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수익이 예상, 비용 예상입니다. 자, 다음 중 수익이 이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자, 예상과 이연을 먼저 구분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예상이다 하는 거는 아직 받거나 주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미수, 미지급 뭐 이런 게 있어요. 예상은 받지 못한 거. 근데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이다 해서 올해 거는 받았든 못 받았든 올해 장부에 적어야 된다. 그래서 예상해서 적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연은 반대로 이미 받거나 준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이게 올해 게 아니야. 내년 거를 미리 한꺼번에 받은 거야. 집세 1년치 한꺼번에 받는다든가. 자, 그럴 때 이미 받았다. 선수 또는 선지급, 선급. 자, 우선 예상과 이연을 구분할 때 예상, 주거나 받지는 않은 건데 예상하는 거고, 이연은 이미 먼저 받거나 먼저 지급한 것. 이미 다 돈 거래는 끝난 거. 근데 올해 거냐 아니냐 따져서 아니다 하면 내년으로 넘기는 거. 이연, 넘기는 거. 자, 이거 구분하시고요. 수익이 이연에 해당하는 거, 수익이 이연. 수익 항목 임대료 딱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가 집주인이야. 받아야 돼. 근데 이미 받았어. 이연이니까 뭐예요? 예상하면 주거니 받거니 아는 거고, 이연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받은 임대료, 선수, 수익. 이거를 내년 정부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미수는 아직 못 받았다. 그러면 주거니 받거니 한 게 아니다 하면 예상이죠. 그래서 임대료 아직 못 받은 거, 미수, 수익이 예상, 요게 되는 거고요. 미지급 비용은 이미 주거니 받거니, 자, 이거 미지급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에 해당이 되고 비용이니까, 자, 미지급 비용은 비용이 예상. 자, 선급 비용, 이미 주거니 받거니 끝난 거예요. 먼저 지급한 거예요. 자, 선급 비용, 그러면 뭐예요? 이미 먼저 준 거, 그러면 2연에 해당되는데 비용이니까 비용이 2연이 되는 거죠. 선급 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생큐죠. 복수 정답도 나왔습니다. 출제위원도 사람이니까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하지만. 자, 다음 중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 세금.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공과금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과 공과로 처리할 수 없는 것 어느 거냐? 원래 요 출제위원의 의도는 요 4번을 정답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2번부터 볼게요. 회사 소유 건물에 대한 재산세. 매해 납부하는 거. 재산 갖고 있을 동안은 해마다 납부합니다. 그러면 세금과 공과 맞아요. 세금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도 매년 납부합니다. 세금이에요. 세금과 공과 맞고요. 자, 4번. 건물 구입할 때 구입 후가 아니고 취득세는 한 번만 냅니다. 재산세는 매해마다 내지만 건물 구입 시 지급한 취득세, 취득세, 등록세, 취등록세 그러죠. 요거는 취득할 때 한 번만 납부하는 건데 한 번 납부하고 취득할 때니까 요런 조건이 맞으면 요거는 세금과 공과로 안 하고 자산에 더해 줍니다. 자, 매입 재비용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다 더해줘서 얘는 자산 증가로 봅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할 수 없는 건 4번 이렇게 정답을 하려고 출제했는데 이것도 정답이고요. 근데 문제가 적십자 회비, 그 다음 협회비, 이거는 공과금인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협회비, 의사협회, 건설협회
출판협회. 협회는 강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안 내면 회원 자격 박탈돼요. 우리가 전기세, 수도세 3개월 연체되면 끊어버리듯이 협회비는 강제성을 갖고 있어서 공과금이 맞습니다. 근데 적십자 회비는요, 어떻게 알았는지 집으로 간혹가다 오는데 이거 안 냈다고 재산 압류 안 들어오죠. 적십자 회비는 일종의 기부금 성격입니다. 내도 되고 말아도 돼요. 적십자 회비를 야, 우리 회사는 좀 내자. 그러면 공과금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어요. 적십자 회비니까. 근데 요거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 요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공과금으로 하면 비용으로만 인정돼서 끝이지만 기부금으로 하면 공제받을 수도 있어요. 비용도 처리되고 기부금 공제도 받아요. 그러면 더 좋죠. 자, 그래서 강제성이 없고 기부금으로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금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의제기가 들어가서 복수정답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안 다뤄놨어요. 제 해석이 그렇습니다. 자, 요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과 4번 요 두 가지가 정답이 복수정답으로 지금 현재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5번 문제. 자, 계산 문제 그냥 나왔습니다. 이건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감가상각비 계산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20년 말 손익계산서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정액법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액법 공식 내용연수 분해, 내용연수 5년 분해, 취득원가, 기계장치 취득원가 1,1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 잔존가치 100만 원, 자, 빼면 1,000만 원이죠. 5년 나누기 하면 200만 원 나옵니다. 자, 2020년 말이라 그랬는데 취득 시기는 1월 1일. 요거 중간에 예를 들어서 7월 1일에 샀다면 나누기 2 해야 돼요. 반년치. 월수 계산해야 되는데 1월 1일 사서 1년 딱 됐으니까 요거 200만 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돼서 요거는 뭐 평상시 자주 나오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1번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제가 공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유튜브에 올리면 물론 카페에 와서 보시는 분들은 상관없고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질문을 많이 올리시는데 제가 요즘 카페에도 질문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질문 답변은 네이버에 박쌤 전산에게 치면 요 제 얼굴이 나옵니다. 여기에 객관식으로 질문 몇 개 딸랑 있어요. 그것만 회원가입하시면 등업 없습니다. 모든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질문이라든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요. 수십만 개가 있습니다. 단어 검색하면요. 요 카페 안에 들어와서 단어 검색하면 현금 과부적 질문하면 그 안에 답변들이 수십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거기에도 없다 하면 질문 올리면 답변이 우리 카페 다른 분들이 많이 올려주십니다. 그거 거기에 올려서 하시도록 하시고요. 아까 실행 파일은 요 강의 올리면 이건 90일 내 거지만 강의 밑에 보면 이렇게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거 세무사회에는 최근 것밖에 없거든요. 1년치만. 뭐 2년 전 거 보고 싶다 하면 거기에 가보면 이거 다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내려받아서 백데이터 실행 파일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암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책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요. 좀 쉬었다 다음 시간에 실무시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